특히나 직장인분들은 이런 종목을 추적 관찰하면서 나의 급소 매수 타점을 만들어가는 게, 이런 종목을 가지고 내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영상이 성경호 투자자님의 최고의 스윙 기법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실전 투자 연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욕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매주 수요일 실전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독자님께서 300만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성경호 투자자의 처서 차트 박사의 승률 80% 매매 기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또 하나의 댓글이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해당 기법을 적용해 본 후 결과물을 보여주면 신뢰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3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기법의 실적 검증이 될 것이므로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은 최근 방산 섹터에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풍산이라는 종목입니다. 풍산의 경우 김영준 투자자님의 5억 타점인 신고가 수급 음봉 타점에서 40% 수익을 낸 사례를 위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역시 풍산으로 성경호 투자자님의 80% 매매 기법 중 하나로 수익을 낸 사례입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은 급등락이 잦은 종목을 쫓아다니기보다는 이런 똘똘한 한 종목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정확한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호님은 위에 신고가 20일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이야말로 최고의 스윙 기법이다 라고 책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드릴 풍산의 경우 성경호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스윙 기법에 부합하는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 기법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정은 60일, 120일, 240일 신고가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매수 타점은 20일 이평선이 우상향 된 상태에서 지지되는 눌림목에서 5일선을 캔들이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는 전략이고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꾸준히 상승한다라는 관점, 매도는 5일선이 깨질 때 또는 전고점, 역사적 저항 라인이 깨질 때 매도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호님의 투자 기법은 제가 공개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다 하더라도 실전에 적용하는 게 의외로 어렵다라는 걸 말이죠. 운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필기를 100점 맞았다라고 해서 바로 실전에서 능숙하게 운전할 수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면허를 따도 별도의 돈까지 들여서 연수를 받고 그 이후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능숙하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영상이 바로 성경호 투자자님의 최고의 스윙 기법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어쩌면 실전 투자 연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풍산이 윗꼬리를 크게 달았을 때 이때부터 하락하는 시점부터 해서 차트와 수급의 움직임을 시간의 흐름 순으로 정리한 영상입니다. 최고의 스윙 기법에 부합하는 종목은 어떤 식으로 차트가 움직이고 수급은 어떠한지, 그리고 매수 급소는 어떤 모양을 보이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점, 관점 설명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각자의 스타일과 판단이 최우선 되어야 하므로 참고 사례 정도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드리는 종목 역시 이미 상승세가 나온 터라 지금 당장의 대응은 매우 신중하게 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해당 종목의 상승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시장은 꾸준히 기회를 주죠. 풍산에서
급등 나올 때 한번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다른 기법으로 다시 눌림목에서 잡을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계속 꾸준하게 관찰하시면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풍산이 그래도 가장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또 투신하고 상업펀드는 또 그걸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가격도 굉장히 저평가된 가격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에 해당하고요. 풍산은 어떤가요? 오늘 풍산 급락 나왔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신용한도 초과가 걸렸고 윗골이 나왔고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 있다. 11선까지 지금 터치하지 않고 또 누가 받쳤죠? 지금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 사모펀드도 매수하고 있고 따라서 이 종목도 11선 기준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겠다.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11선을 깨지면 이 시대 중심주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방산 섹터 시대 중심주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풍산 차수 제시실 다 만족한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내가 만약에 내 기준에 맞으면 내 수익화 기준에 맞으면 기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이런 장세에서 절대 욕심 많이 내면 안 됩니다. 하던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종목들이 다 신용한도 초과가 걸렸어요. 지금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또 크게 무너지는 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길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풍산 같은 종목은 11선 기준으로 해서 계속 대응을 할 수 있다. 오늘 이런 식으로 도지 캔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수급이 또 들어왔다. 외국인의 이탈은 없다. 나쁘지 않은 신호다. 여기서도 얼마든지 계속 매집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풍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는 1차 눌림목 자리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5일선, 11선 눌림 타점에서 다시 또 양봉을 뽑을 수 있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시장에서는 풍산을 저평가 종목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거죠. 풍산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눌렸다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계속 저평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랫꼬리로 크게 하락하는가 싶더니 아랫꼬리로 버텼습니다. 그러면 이 아랫꼬리 11선을 이탈한 요 지점에서 어느 정도 또 운용을 할 수 있고 외국인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고 풍산도 역시나 마찬가지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캔들을 기준으로 조금 요 가격 라인에서는 매수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엔벨로프 상단선을 강력하게 돌파한 다음에 조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20일 근처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50일선까지 떨어지면 너무 많이 떨어진 거고 21선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50일보다는 20일이 조금 더 요 근처에서 또는 10일하고 20일 근처에서 매집하면 나쁘지 않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분할 비중 매수 금일 16% 상승 큰 수익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풍산입니다. 우리가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산 섹터 중에서도 풍산은 여러분들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다.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외국인은 이 밑에서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내가 만약에 조금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씩 분할 매수 대응 전략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 치고 달리는 종목들에 현혹되지 말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만약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하지만 나는 모르겠다.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나는 아직 모르겠어. 그러면 관망하셔야죠. 비중을 또 줄이셔야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심조심 대응하시고 방향성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도 그때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사더라도 나는 좀 내 기법대로 가고 싶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내가 마련한 기준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셔도 매수 대응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풍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저점에서 대응하기 괜찮은 종목입니다. 지금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저평가 이슈가 있었던 종목. 풍산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기관, 금융투자하고 상호펀드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저평가 이슈도 있고 구리 가격 이슈도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살펴봐야 되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 저점에서 대응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지금 내고 있을 겁니다. 상호펀드에서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여기 5일선 지금 타면서 상승하는 이 지점 모두 타점 또는 21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거기도 타점입니다. 자,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 대응할 수 있죠. 저평가된 종목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풍산 같은 경우에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여기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공략을 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상승 충분히 누렸고 그리고 나서 했던 이야기가 이런 종목은 빠져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가 이날부터 7월 7일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5일선을 타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모두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자리에서 계속 매수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실을 수 있었고 오늘 약 16%가량 상승세가 나왔고 역시나 길게 가지고 가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길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지수 캔들이 지금 현재 상승의 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풍산을 잡아 가셨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도 매수하셨을 거고 여기에서 적절하게 익절하셨을 거고 여기에서 또 추가 매수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놓쳤다. 그런데 이 풍산이라는 종목이 괜찮다. 풍산이라는 종목은요, 우리가 이 초반부터도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던 종목. 특히나 어떤 측면에서 특히나 요 영상들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저평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놓쳤어요. 근데 이 종목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를 노려야 되느냐? 바로 여기죠. 눌림 타점을 노려야 된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51선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분명히 이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풍산 같은 종목이 51선까지 떨어지면 그거는 추세가 완전히 죽은 거라고. 그래서 51선을 기다릴 게 아니라 여기 21선까지 보면서 반등 나오면 적절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산 같은 종목은 이런 지점에서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타점에 해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놓치신 분들은 여기 타점에서 잡아가셔도 충분했다. 왜냐하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시대 중심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실적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저평가 이슈를 받고 있고 구리 복합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재진입 또는 신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풍산이라는 종목을 놓쳤다. 이거 내가 또 깜빡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도 시장에는 눌려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섹터도 지금 눌려있죠. 그리고 원전 섹터도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도 그 가격대는 눌림 가격대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지금 풍산이라는 종목을 외국인이 계속 매수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좀 여기 제가 박스를 쳐놨던 여기가 7월 7일 반등이 나왔던 그날입니다. 반등이 나올 때 사모펀드가 강하게 매수 진입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상승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박스를 여기에다 쳐놨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들면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조정 나올 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드는 건 그렇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쨌든 매도 우세인 가운데 상승할 때에도 왔다 갔다 여기에서도 외국인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이미 여기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선 잠깐 들어오고 대신에 이 자리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죠. 사모펀드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수 우세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하고 상업펀드 쪽에서 들어오면 단기 추세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모양새 흐름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또 이거하고 똑같이는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를 본다라고 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타점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타점 노려볼 수 있죠. 여기에서 익절하고 여기서 또 들어가는 그런 전략. 풍산 하나 종목, 제대로 된 똘똘한 종목 하나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직장인분들은 이런 종목을 추적 관찰하면서 나의 급소 매수 타점을 만들어가는 게, 이런 종목을 가지고 내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전황 트레이더님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죠. 한 종목 가지고 정말 지지고 볶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특히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굉장히 비중을 좀 강하게 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여기에서 강하게 들어가고, 사실 이 타점도 굉장히 강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이었고, 풍산 여기 역사적 신고가 돌파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40% 수익 보고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락하는데도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말씀 계속 드렸고, 이 종목은 50일선까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50일선까지 떨어지면 추세 죽는 거니까. 역시나 20일선에서 반등 나오더니 다시 5일선 타고, 그리고 오늘 급등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과거의 어떤 비슷한 모양의 차트 흐름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나 맹신하면 안 되고 대응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비중을 좀 너무 많이 실었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적절하게 익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 타점은요, 어떻게 보면 이 기법, 요 타점이죠. 요 타점은 어떻게 보면 5일선, 11선 눌림 타점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흘러간 종목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BHI입니다. BHI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모양이 어디에서 보였냐? 여기죠. 초반 모양입니다. 초반 모양을 확대해서 가지고 오면 바로 요 자리입니다. 길게 횡보하다가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갭으로 떴고, 그리고 나서 5일선 훼손하지 않고 상승세 나오더니 단기 과열 걸리면서 21선까지 눌렸다가 다시 5일선 타면서 상승 나오다가 장대 양봉을 뽑은 형세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자리, 오늘 여기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일 굉장히 또 큰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갭으로 크게 뜬 다음에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리죠.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또 상승세를 노릴 수 있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올 것 같았는데 비상계엄 때문에 와장창 무너졌었죠. 자, BHI가 이때 상승할 때만 해도 아마존에서 5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이 투자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떤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앞서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BHI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크게 상승하다가 비상계엄 사태 터지고 나서 와장창 무너졌지만 51선, 또 51선이죠, 여러분들.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51선에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나요? 51선에서 버티고 다시 반등 나오다가 다시 추세가 죽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200일 이평선, 15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51선 위로 올라타더니 강력한 추세 상승을 보여줬다. 자, 이 자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계속 또 51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151선까지 떨어지면 추세 죽는 거죠. 제로 소멸이죠. 하지만 원전이 지금 재료가 소멸된 것인가 라는 걸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51선 근처에서 계속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BHI 같은 종목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시세를 많이 분출한 터라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BHI랑 풍산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세의 초입이 중요하다. 사실 풍산 같은 경우에 역사적 고점을 대량 거래량이 돌파를 했을 때 이미 이 종목은 새로운 종목이 된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가 시세의 초입이다라고 하면 21선 다시 눌림받고 또 상승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고, BHI도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풍산 같은 종목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풍산을 더, 왜냐면 이 종목은 이제 시작일 수 있으니까 이 종목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기법이 정말 먹히는구나,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구나. 두 번째, 비중 조절이 중요하구나, 시대 중심주, 조용히 움직이는 종목, 변동성이 작은 종목이 더 수익 내기가 좋구나. 제약바이오, 단기 테마주, 급등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크게 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급락도 쉽게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시대중심주, 실적주, 저평가주, 변동성이 작은 종목은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비중이 커지고, 내가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고 5일선을 탄다라고 하면 그때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이 종목 한번 조금 더 비중을 세게 실어줄 수도 있겠구나. 풍산 같은 자리, 요 자리가 그런 자리죠. 초반에 매수를 했는데 괜찮아요. 근데 여기 또 갭으로 뜨고 5일선을 훼손하지 않아요. 계속 매수, 1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내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겠다, 그런 관점도 적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외로 제약바이오, 단기 테마주는 변동성이 심해서 비중을 크게 넣기가 조금 부담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해보시면 압니다. 제약바이오하고 단기 테마주는 변동성 심해서 수익 내기도 좋은데 손실 내기도 좋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지금 장세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장세에서는 차기 주도주가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모아간다, 이런 관점 접근할 수 있고, 풍산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도 많았지만 현대로템은 이미 51선 예전에 타점 줬잖아요. 그래서 별 말씀드릴 게 없었고, 풍산 같은 경우에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 51선까지 떨어졌지만 계속 수급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풍산은 흐름도 좋았고 수급도 좋았고 재료도 좋았고 초입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풍산을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시장을 관찰하면서 할 종목 있었나요? 여러분들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의 종목은 없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없습니다. 굳이 고른다라고 하면 이 종목입니다. 하지만 추적 관찰 종목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약간 기준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 한들 APR보다 좋을까요? APR보다 좋을까요? 마찬가지죠. 풍산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풍산이랑 오늘 내가 급등 나온 종목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풍산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풍산에다가 더 비중을 실어주는 게 더 논리적이다라는 거죠. 더 적절한 대응이다. 그런데 내가 풍산에 지금 비중이 덜 들어가 있고 오히려 이상한 다른 테마 종목에 비중이 더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수익을 내가 못 내고 있고 오히려 손실은 커지고 있고, 풍산은 매수를 했으나 여기선 작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클리크 조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도 내가 처음에 사용하면 그게 어색하고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계속 내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서 결과를 받아보고 계속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 또 크게 깨달으실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시대 중심적 성격 섹터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은요 굉장히 큰 시세 분출을 낼 수 있습니다. 태운 같은 종목들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종목이 사실은 내재 가치가 우수한 종목입니다. 태웅이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목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상승하는 것처럼 하다가 하락하고, 그런데 최근에 소형 원전 모듈 모멘텀 받으면서 역사적 거래량 터지면서 굉장히 큰 시세 분출을 보여줬죠. 마찬가지 풍산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된
대표적으로 그 방산 섹터에서 저평가된 종목인데 방산 섹터가 모멘텀을 받아버리니까 풍산이 지금 굉장히 또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BH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섹터 내에서는 굉장히 내실이 튼튼한 종목이었어요. 그러다가 소형 원전 모듈 모멘텀 받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시세 분출하고 BHI 같은 경우에는 수주 공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좋은 수주 공시를 냈습니다. 이때 초반이었죠. 요때 수주 공시 터트리면서 좋은 상승세가 또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릴 수 있는 건 어떤 똘똘한 한 종목이 있으면 특히나 직장인분들은 너무 이 종목 저 종목 널뛰기를 하지 마시고 계속 추적 관찰 종목 보시면서 그리고 시장 흐름 보시면서 섹터 흐름 보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멤버십 3단계 영상을 보실 때 그런 관점으로 좀 계속 꾸준하게 관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좋아 보이는 종목을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천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다 보면 그 어떤 종목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종목은 드릴 말씀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종목에 한번 정말 이런가?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을 계속 발굴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계속 발굴 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 기법이 굉장히 잘 맞고 수익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그 기법을 꾸준하게 갈고 닦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비중을 조금 더 키워보고 또 키워보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 기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손실 날 것 같진 않아. 이 기법 내가 하나만 있으면 상승장 기법 하나 하락장 기법 하나 요렇게만 가지고 계시고 매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실 필요도 없고 자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지점에서 정확한 어떤 내 조건값에 맞을 때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아니면 그냥 길게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 이런 종목들은 계속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기회 줬죠. 여기서도 기회 줬죠. 여기서도 기회 줬고 여기서도 기회 줬죠. 기회가 많다. 하지만 매일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준다. 그러니까 움직임을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멤버십 3단계에서 추적 관찰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는 종목들도 어색하실 수 있는데 계속 보고 많이 보고 듣고 연습하다 보면은 이제는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딱 괜찮네. 그럼 이 종목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맞고 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고 스타일이 생기고 그게 너무 좋고 그러면 그걸 반복할 수 있고 반복하다 보면 계좌가 계속 우상향 쌓일 수 있다. 우상향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느끼실 건데 기회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금 더 비중 베팅을 해서 그게 만약에 운때가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크게 수익 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있다. 요 클리크 조정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졌다라고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많이 보고 듣고 연습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꾸준하게 해 나가시는 그 과정을 조금 집중해 주시고 그 과정을 즐겨 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스스로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